환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50대 가정부 순옥은 늘 그랬듯 회장님 댁의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잔잔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첫사랑. 그 단어는 순옥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도 벌써 20년. 고요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때때로 불현듯 찾아오는 과거의 잔상들은 그녀의 일상에 은은한 파문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마치 낡은 사진첩을 넘기듯 그녀의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삶에 스며든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다시 피어난 황혼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잊고 살았던 순수한 감정의 가치를, 그리고 삶의 마지막 장에서 펼쳐질 새로운 희망을 조용히 속삭여줄 것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순간, 그것은 어쩌면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순옥의 20살 그녀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활기 넘치고 호기심 가득했던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의 장날이면 늘 사람들 틈에 섞여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이어지는 장터의 활기는 순옥에게 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여름날의 장날은 유난히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장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과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옥은 엄마를 도와 싱싱한 제철 나무를 팔다 잠시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채로 땀을 식히며 시원한 바람을 쐴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세련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이 북적이는 장터의 풍경과는 어딘가 이질적이면서도 눈길을 끄는 존재였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듯 단정한 모습, 그의 잘 다려진 셔츠와 깔끔한 구두는 장터 사람들과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그의 눈빛은 순옥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당시 신문에서나 볼 법한 대기업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회장님의 개인적인 심부름으로 잠시 시골 마을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급박한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있던 그는 급한 용무를 처리하느라 식사도 거른 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민준. 그의 등장은 평범했던 순옥의 일상의 한 줄기 빛처럼 혹은 예고 없이 찾아온 운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순옥이 파는 나물 앞을 지나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물 바구니 옆에 무심하게 놓인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 모를 들꽃이었지만 순옥의 손끝에서 막 꺾인 듯 생생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꽃은 복잡한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꽃에서 순옥에게로 옮겨갔을 때 순옥은 그의 지쳐 보이는 눈빛 속에서 묘한 쓸쓸함과 깊은 고뇌를 읽었습니다. 도회적인 분위기 속에 감춰진 그의 내면에는 어떤 아픔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순옥은 그저 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본능적으로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물통에 담아둔 시원한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민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맙다는 짧은 말과 함께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그에게 그 물 한 모금은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모습마저 순옥의 눈에는 그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고 순옥은 태어나 처음으로 심장이 쿵하고 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풋풋한 설렘을 넘어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두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민주는 며칠에 한 번씩 순옥의 나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듯 쳐다보기만 하던 그가 어느새 순옥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피곤해 보였고 그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짓눌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과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순옥은 민준에게 그날그날의 시골 소식, 즉 장터의 흥미로운 이야기나 들판에 피어난 꽃들의 소식, 동네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풍경을 전했고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거나 가끔씩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겪는 치열한 경쟁과 가족들의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옥은 그가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들려주는 도시의 화려하지만 고단한 이야기는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순옥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점차 깊이 이끌렸습니다. 도시의 삭막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던 그에게 순옥과의 대화는 마치 한 줄기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잊고 있던 평온함과 진실된 마음,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순옥은 민준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설렘이 되었고 민준은 그녀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서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에 취해갔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은 애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잠시나마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작은 안식처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의 짧지만 깊었던 만남은 민준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면서 끝을 고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민준의 집안에서 그에게 중요한 사업을 맡기면서 그는 더 이상 시골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준은 순옥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별을 알리는 듯 쓸쓸함과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이 그의 눈빛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으로 그가 찾아왔을 때 조용히 그에게 작은 들꽃 다발을 건넸습니다. 들꽃은 이미 여름의 푸르름을 잃고 가을빛을 띠고 있었지만 순옥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민주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순옥의 손을 잡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순옥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건강해야 해요. 순옥 씨,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약속도 어떤 기약도 없었지만 그 짧은 한마디와 따뜻하게 맞잡았던 손길은 순옥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새겨진 문신처럼 선명하게 말이죠. 민준이 떠난 후
순옥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날에도 민준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아련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민준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첫사랑의 기억은 그녀의 삶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때로는 잔잔한 미소를, 때로는 깊은 한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의 삶의 한 조각이 되어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주곤 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순옥은 어느덧 50대 중반의 베테랑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벌 회장님 댁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그 집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증인과도 같았습니다. 회장님 댁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때로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독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늘 사업으로 바쁘셨고 사모님은 사교 활동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 고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순옥은 문득 회장님의 뒷모습에서 묘하게 낯익은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쓸쓸함은 어딘가 민준의 젊은 시절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치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댁은 온통 비상에 걸렸고 순옥은 오랜 시간 회장님 댁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회장님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회장님은 평소의 위엄있고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작고 힘없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뇌와 피로가 역력했고 그의 손은 창백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일처럼 정성껏 회장님을 돌봤습니다. 그의 식사를 돕고 약을 제 시간에 챙겨드리고 때로는 그저 말없이 곁을 지키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존재는 회장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자 그는 순옥에게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젊은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노력을 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드라마 같았고 때로는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몇몇 단어들이 순옥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어떤 조각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젊은 시절 잠시 머물렀던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빛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났던 순수한 시골 처녀에 대한 짧은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잔과 작은 들꽃 다발이 힘들었던 그 시절에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맑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만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우연, 아니 운명 앞에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퇴원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지만 병원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교감이 담긴 대화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이제 회장님 앞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년 시절 이야기, 시골 마을에서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삶, 그리고 젊은 시절 가슴속에 품었던 막연한 꿈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감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순옥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였고 때로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은 순옥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말라버린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들꽃을 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련한 추억과 함께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꽃이 제 젊은 시절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큰 위로가 되어준 어떤 분에게 받은 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순옥의 눈에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말라버렸지만 여전히 푸른 기운을 품고 있는 듯한 그 꽃은 순옥이 오래전 민준에게 건넸던 그 들꽃이 분명했습니다. 그 향기마저도 순옥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순옥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벅찬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순옥의 얼굴을 찬찬히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확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옥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순옥 씨가 그때 그분이십니까? 내게 그 들꽃을 주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당신입니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기억이 20년이 넘는 시간의 간극을 넘어 바로 눈앞의 회장님에게서 다시 피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순옥, 두 사람의 첫사랑은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만개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 댁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던 회장님 댁에는 온기와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순옥에게 더욱 살갑고 다정하게 대했고 순옥 또한 회장님을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지난 삶의 굴곡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순수했던 옛 추억에 대한 웃음을 자아냈고 때로는 고단했던 삶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순옥은 회장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 주었고 회장님은 순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아하게 여기거나 수군거렸지만 이내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뛰어넘는 진실된 마음의 교감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순옥의 손을 잡고 종종 정원을 산책하거나 마을 시장을 둘러보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순옥은 회장님을 위해 직접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건강을 살피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마치 오래된 고전 영화처럼 아름답고 훈훈하게 그리고 잔잔하지만 강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고 지냈던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순옥과 민주는 서로에게서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바쁜 사업가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과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순옥에게서 발견했고 순옥은 평생 마음속에 품어왔던 첫사랑이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향기로웠습니다. 그것은 풋풋한 설렘을 넘어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변치 않는 애정으로 가득 찬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갈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회장님 댁의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온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민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말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과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황혼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어진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가끔 회장님은 순옥에게 낡은 들꽃 그림이 그려진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옥은 그 그림 속의 자신을 보며 민준의 변치 않는 따뜻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오래된 들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제야 다시 만났네요. 그들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수놓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훈훈하고 가슴 벅찬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간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